권미란의 인사이드 아웃 주식시장과 투자의 안팎을 뒤집어 보는 시간 핵심 이슈를 꼽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 시간 깊이 있는 인사이트와 다양한 투자의 방식들을 알아볼 텐데요. 오늘은 월요일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님, 킴과 함께 주식시장의 안팎을 훑어보고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이 시간 앞으로 투자의 재미를 알아가는 시간으로 만들어 갈 거거든요. 네, 요즘 재밌으신가요? 네, 좋은 프로죠, 킴과 함께.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불러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영광이고요. 네. 저희도 너무 반갑습니다. 네, 그래도 뵙고 싶었어요. 앵커님이 부르시고 PD님께서 부르시면 와야죠.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요즘 재밌으세요? 아, 주식이요? 투자요. 주식 투자가 요즘 같은 때 재미없으면 조금 좀 그렇겠죠. 워낙 저희가 작년에 너무 위축받다 보니까 네. 마음이 잘 안 열리세요. 그러니까 뭐 요즘 보면 거의 섹터 종목들이 막 움직이는 구간들인데 나는 동참을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조금 더 많이 바뀌겠죠. 근데 조금만 마음을 여시고 우리 이토마토 시청자분들은 그래도 우리 앵커님이 딱 잡아주시잖아요. 그 잡아주시는 중심대로 같이 조금씩만 움직여주시면은 좀 더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요? 아마 4월 달도 그럴 분위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 이제 월요일 첫 시간인데 앞으로 월요일을 킴과 함께 김민수 대표님께 모든 걸 맡길 거고요. 주식 투자의 재미를 꼭 이분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더 많이 깨우쳐 드릴 거라고 저희가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장 같은 경우는 네, 2차 전지 또 가고요. 납폭과대가 또 가는데 또 네. 새로운 이슈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강, 비철금속 쪽에서는 이제 배터리 관련한 이슈가 나오고 있고 인프라 그렇죠. 얘기도 또 나오고 있어요. 네. 시장 좋게 가고 있는 거죠? 네, 얘기 다 하시고 뭐 또 저한테 넘기십니까? 아니, 근데 더 할 얘기 많습니다. 예, 일단 지금 시장 분위기는 네. 지수는 되게 애매하죠. 네. 네. 그 얘기를 오늘 할 거거든요. 아, 그 얘기 핵심적인 주제가. 주제입니까? 네, 그 주제가 그거고요. 지수에 대해서 근데 그렇게 크게 얘기할 게 별로 없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봐야 될 거는 지수는 이제 방향성이잖아요. 방향성이 눈길은 살짝 가지만 거기서 이제 또 살아 움직이는 섹터들 이게 여전히 계속 또 핵심이기 때문에 거기 따른 변화 봐야 될 것 같고 여전히 똑같습니다. 보통 보면 저희가 이번에 IRA 법안 딱 나와서 오늘 앵커님은 내가 실전 투자자다 어떤 생각을 하고 오셨습니까? 차익 실현 매물 나올까 아니면 더 갈까 그걸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딱 그거죠. 그러니까 네. 보통 뉴스 나왔을 때 셀 온이라고 그래서 뉴스 나오게 되면 혹시 빠지지 않을까. 근데 아침에 대부분 보면 다 갭상승 쪽에 출발 예정이 돼 있죠. 그러면은 그때 한 9시 한 20분 정도쯤에서 크게 물량 안 나오겠다 그러면 이제 네. 반대로 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영향력은 뭐 외국이나 기관들보다 개인들의 영향력이 훨씬 더 커져 있는 상황들이고 거기서 종목들의 선별이 나오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 같아요. 지금은 작년에 위축된 모습 쪽에서 뭔가 활로를 찾아가는 쪽이 저희가 이제 개인이라고 너무 무시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또 많으시잖아요. 네? 개인 투자자분들 진짜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많고 요즘 보니까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세요. 그러니까 상당히 저희 이토마토에서도 여러 가지 좀 심층적인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걸 가지고 지식에 대한 무장이나 그리고 또 예전 같으면은 어떤 뭐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개의치 않고 어떤 추세적인 흐름들을 맞춰가려고 하는 거 보면은 참 많이 스마트해지셨다라는 생각도 들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나오는 시장 변화를 그대로 보이는 거 그대로 따라가는 게 더 맞지 않나 라는 쪽에서 오늘 같은 경우도 거의 뭐 2차전지 쪽에서는 또 그동안 약간 좀 선별적인 쪽의 종목들이 더 움직이기 시작하죠. 이번에 수혜가 과연 어딜까? 그러니까 즉 IRA 법안을 통해서 미국에 안 가도 굳이 안 가도 지금 국내에서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가 훨씬 더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코스모 그룹들도 마찬가지고 거기다가 또 LNF도 오히려 또 부각을 받고 하는 이런 투자 아이디어가 살아있는 시장 이게 지금 가장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세부 법안이 발표되고 나서 주식시장에서 그 승자로 2차 전지 소재를 꼽으면서 이 재료가 노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에 관련 주식의 강세가 돋보이고 있습니다. 나노신소재 18%까지 급등을 하고 있고요. 대주전자재로 LNF 5에서 8% 상승인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주식시장 안팎을 뒤집어 훑어버릴 그 주제 지금 바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박스피 벗어날까 머무를까입니다.
자, 주식시장 코스피 장중 고점이 오늘 장에 2,485선이었거든요. 네. 예,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장중 고점 부근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50선에 대해서 안착을 하려는 시도 개인적인 힘이 대단합니다. 특히 코스피 기준 사실 지난해부터 하락 추세의 연속이었다가 네. 올해 연초에 저점을 찍고 그러고 나서 지금 주식시장은 일단 2,500선에 대해서 저항, 2,350선에 대한 지지 보여주고 있는 시장인데요. 박스권 그려나가고 있죠. 자, 이 가운데서 일단 박스피를 벗어날 수 있을 만한 이유 세 가지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네, PD님이 이슈를 주셔서 그대로 쓰긴 했지만 네. 왜 이걸 해야 되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요. 네. 아니, 왜냐하면 네. 지금 시장 이끌었던 게 뭡니까? 대표님. 지금 종목들 중에서 시장을 이끌었던 게 이토마토요. 아니죠. 아닌가요? 네. 종목이요. 아, 예, 종목이요? 네. 예, 예. 근데 지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그럼 딱 한번 볼게요, 지금. 네. 그러면 앵커님께서는 지금 시장 그냥 박스피 탈피해서 계속 간다. 1번. 그냥 아예 그냥 머무르고 종목만 갈 것이다. 2번.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닐까요? 어디 생각하십니까? 그걸 모르니까 오늘 여쭤보려고 아이, 깜짝이야. 오셨죠. 예. 네. 네. 저는 1번의 무게를 둔 2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상황 쪽에서 앞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2차전지가 계속 끌고 갔었잖아요. 예. 여기에서 영향력이 좀 잦아들고 다음으로 넘어갈 것이냐가 이제 핵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또 저희가 이제 대한민국의 성장 산업하게 되면 크게 두 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제 약간 2차 전지, 네. 그리고 또 반도체도 성장이라고, 물론 사이클도 있겠죠. 메모리 반도체 쪽은 저는 자동차 외치겠습니다. 자동차, 물론 그러니까 2차 전지 안에 있는 산업들로 같이 가게 되면 그것도 맞겠지만, 네. 그거 말고 이제 새로운 섹터 쪽으로 봤었을 때는 반도체가, 저희가 많이 얘기하는 메모리 반도체를 얘기를 하겠지만, 그 일단은 파운드리가 있습니다. 네. 파운드리 같은 경우도 솔직히 300조가 누구 300조 좀 주세요 그러면 주실 수 없잖아요. 그날부터 올랐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네. 그 발표가 나오는 날부터 반도체주가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장 모멘텀이 아직 부과가 안 돼 있어요, 지금 현재요. 근데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2차전지 돌고 약간 좀 어느 정도 소화하고 좀 많이 갔다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움직일 쪽은 메모리 사이클의 바닥과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성장 모멘텀도 같이 붙어진다. 반도체겠죠. 그런 쪽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돈이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시장에서는 관심이 크고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까지 보는데, 반도체가 움직이려고 하게 되면 일단 시장도 움직여야 되겠죠. 왜냐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다 시총 1, 2위 종목이다 보니까 그걸 끌고 지수까지 움직여야 돼요. 근데 그렇게는 외국인들이 좀 눈치를 보는 거죠. 어차피 지수가 끌려고 가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그렇다고 하게 되면 선물 현물 막 사면서 확 끌어가기에는 뭔가 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이고, 그래서 그게 아마 확인되게 되면은 지수와 또 다른 섹터, 반도체 섹터에 대한 흐름들이 동시에 발현이 될 텐데, 그 전구간이 아닐까. 근데 그게 아직 시장은 좀 알고는 있지만 다른 쪽에서 계속 또 보고 있으면서 눈길을 주는 정도, 이 정도가 지금 시장의 그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지금 오늘 장도 사실은 네. 코스피 같은 경우는 박스권의 상단에서 저항을 확실히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예, 요거는 차후로 좀 더 얘기를 나눠보고,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네. 박스피를 벗어날 수 있는 이유와 벗어나지 못할 이유에 대해서 한번 분류를 하면서 네. 시장의 방향성이 어디로 갈지를 예상을 해볼 텐데, 지금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그 지수 자체의 방향성은 지금은 중요하지 않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게 솔직히 방송용 주제고요. 네. 저희 실전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솔직히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 반도체도 그렇게 갈 수 있어라고 생각하게 되면 뭐 관심 종목이나 쭉 공부하셔가지고 두시겠죠. 그리고 지금 당장 매매는 2차전지 쪽으로 붙으시겠죠. 그리고 이게 시속 게임들이 나오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이동할 준비를 많이 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아마 다들 고수분들이시잖아요. 답은 나왔네요. 네. 그러니까 관심주의 리스트업 할 건 반도체 관련이고, 그렇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붙을 쪽은 배터리다. 지금 여전히 배터리다. 그렇죠. 이게 그런 시장에 말씀이세요. 관심이 나오는 거 보고 이전과 함께 저희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눈길은 가는데 아직까지 거기서 크게 변화가 없다고 하게 되면 굳이 거기 가서 기다리느냐, 아니면 지금 여기서 움직이는 데서 충분히 대응하고 그 다음에 다음으로 가느냐. 이거는 성향상의 차이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오늘 집중하고 또 단기적인 관점에서 매매를 하신다고 하게 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후자가 더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지난주 후반 들어서 네. 미국의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또 점차 더 강세를 보였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투자 심리 자체가 좀 위험 자산을 선호하는 심리가 네. 강화되는 흐름이 지난주 후반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예, 이러한 부분들이 심리가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실까요? 네, 그게 아무래도 이제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은 항상 장 초반에는 이렇게 팔짱 끼고 있다가 우리가 안 살 줄 알았지 그러면서 갑자기 선물점을 쫙 사기 시작하죠. 지난주 후반에 그랬어요. 네. 네. 오늘도 보니까 지금 외국인들은 주식은 약간 그냥 관망 상태, 선물만 매도하고 있죠. 이 부분에서 이따가 오후에 반등의 트리거라고 하게 되면 선물 매도폭 다시 줄여간다. 그러면 줄여가면서 선물 매수, 그러니까 현물 매수가 다시 좀 늘어나겠죠. 근데 거기서 나오는 변화 가지고 또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될 텐데, 근데 외국인들이 지금 조절은 하지만 아마 시장에 대해서 뭐 적극적으로 지금 당장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가운데의 변화라고 보게 되면 그럼 시장은 그렇죠. 더 빠지지는 않네. 그러면 빠지지는 않는데 항상 저희가 지금까지 한 3달 동안 느꼈던 거는 빠지지 않게 되면 종목들이 움직였습니까? 섹터들이 움직이고요. 그러니까 거기 지금 포커스가 맞춰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이제 종목으로도 나타나고 네. 원자재 시장에서도 또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국제유가의 상승세 그렇습니다. 나오고 있고요. 또 구리 같은 경우도 이제 2차 전지 쪽에 수요가 늘어나면서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거라는 전망을 이제 동조하면서 네. 그런 관련주들 뭐 이구산업 이런 종목들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맞습니다. 예. 네. 그거 이제 전망 뭐 한 2년 뒤 가게 되면 지금보다 3배 올라갈 것이다. 뭐 이렇게도 전망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원자재를 진짜 지금은 많이 확보를 해둬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건 맞죠. 그건 네. 맞고 거기다가 중국의 기지개가 이제 아직까지는 PMI 지표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보게 되면 확장은 나오는데 그렇다고 아직까지 재고가 좀 많아요. 이번에 나왔던 그 MBS PMI 제조업 지수 보게 되면 아마 오늘 또 나올 조금 있다가 나올 차이신 제조업까지도 봐야 되겠지만 여기서 나오는 부분 보게 되면 신규 주문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기존에 있던 재고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게 다시 한번 이제 꺾이면서 재고 소진되고 나오는 변화가 보게 되면 그때부터는 제조업 지수가 빠르게 변환되겠죠. 그런 과정들이 아마 보이기 시작하게 되면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대표적인 경기 민감 섹터, 중국을 바라보고 있는 경기 민감 섹터들은 빠르게 변화가 되겠죠. 그런 쪽에 또 하나가 뭐 그 벌크선 관련된 해운주 쪽에서도 변화가 나올 거고. 근데 그런 아이디어는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게 흐름들을 맞춰서 또 대응이 나오겠죠. 근데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는 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이러한 리스크 온의 심리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를 네. 원자재 시장과 또 관련 종목 그리고 무엇보다도 달러 인덱스 그렇죠.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네. 달러화는 앞으로 약세 쪽으로 더 기울 거라고 보시나요? 그런데 지금 지난 주말까지 보게 되면 유로화가 생각보다 잘 못 갑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달러가 한번 더 그 약화되기 위해서는 유로화가 좀 더 힘을 내줘야 될 시점인데 유로화에 대한 반응들이 지금 아직까지 뭐 금리와 관련된 쪽에서 여기서 만약에 더 유로 쪽도 금리를 더 인상한다. 유로 경제가 버틸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당장은 달러가 약세로 간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보는 인덱스 기준으로 한 102, 101대가 쉽게 깨지지는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근데 반대로 보게 되면 쉽게는 안 깨져도 거기서 머물러 있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예전에 바라봤던 달러 강세 때 뭐 킹달러 이 얘기는 이제 없어지겠죠. 네. 그게 당분간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시장 변화들은 아무래도 달러가 약하다라는 관점 쪽에 포인트를 맞추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제가 아카데믹해졌죠? 죄송합니다. 저 이런 사람 아니에요. 네. 더 아카데믹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했는데. 네네네. 지금 그 글로벌 증시의 리스크 온기죠. 네. 여기에 이제 코스피와 또 외국인의 포지션 봐야 하는데요. 그에 네. 앞서서 미국의 나스닥과 S&P 그리고 코스닥 움직임을 짚어주실 거라고 합니다. 네. 근데 그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난해 10월 저점에서 20%딱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는 강세장으로 전환한 시점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 됐고요. 네. 코스닥은 사실 더 좋더라고요. 글로벌 1위입니다. 1분기에 25% 박수 쳐주셔도 됩니다. 네. 네. 소리가 안 나네요. 예. 1분기에 코스닥이 25%가 상승을 했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의 힘이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제 물론 개인 투자자분들도 영향을 끼쳤지만은 섹터가 움직였을 때 나오는 변화를
하나의 대표적인 흐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특히 저희가 많이 애써 외면하는데 이런 종목이나 섹터가 움직이게 되면은 난 저런 거 불나방처럼 안 뛰어들어라고 네. 하시지만 잘 보시게 되면은 작년에 최대 고객 예탁금이 70조 원대였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한 해 저희 고생 많이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 예탁금이 지금 50조 원대에서 크게 50조 원대에서 조금 미치긴 하지만 크게 안 벗어납니다. 예전에 코로나19 전에 저희가 알고 있던 예탁금은 많아봐야 25조. 그 정도보다 지금 2배가 더 레벨 업되어 있는 상황들이죠. 다 주식시장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고 거기다 산업의 변화를 하고 있다. 그러면 같이 동참하실 분들이죠. 네. 근데 이런 흐름으로 보게 되면 개인에 대한 영향력 너무 무시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리고 또 의외로 그 사이에 또 이제 어떤 변화가 나왔냐면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임금이 좀 올랐어요. 다들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물론 자영업자분들이나 좀 힘드신 분들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기본적인 생활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레벨업이 된 상황 쪽에서 주식에 대한 그리고 또 투자에 대한 관점이 많이 또 어느 정도 자금력도 그렇고 많이 또 깨어 있으신 그리고 또 요즘 같은 경우 소액주주들에 대한 움직임들도 상당히 강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은 행동주의 펀드가 움직이는데 우리에 유리하다. 동참하실 분들이에요. 이런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 시장은 과거에 저희가 알고 있듯이 개인이 사면 뭐 꼭지고 아니면 개인이 사게 되면 뭐 어떻게 되고 하는 이런 것보다 좀 더 투자 아이디어에 대한 저변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현실들은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이토마토가 할 일이 많다. 잘했죠? 김인수 대표님이 하실 일도 많고요. 저는 부르면 그냥 안녕하십니까 이러고 오죠. 네. 근데 신용융제 잔고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이건 어떠세요? 그게 종목 장세가 나올 때 따라가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폐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신용잔고 같은 경우도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늘어나는 신용잔고의 강도도 코스닥이 조금 더 센 건 사실입니다. 그만큼 1월달, 2월달을 넘어오면서 3월달까지 보니까 다들 2차전 집권하게 되면 대박이 났대요. 그리고 뭐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하다 보니까 약간 포모도 끼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단기간에 수익률을 좀 끌어올리려고 하는 현상 때문에 좀 가세된 측면들은 많죠. 근데 이거는 솔직히 긍정적인 시도는 아닙니다. 근데 나와서 뭔가 어떤 보강을 시켜서 투자에 대한 어떤 종목들의 힘을 끌어가겠다고 하는 건 괜찮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코스닥 시종잔고가 지금 10조가 넘어갔죠. 그래서 거의 10조 대까지 가 있는 상황 쪽에서 양 합산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코스피까지 힘내게 되면 또 그쪽으로 몰릴 거 아닙니까? 네. 19조 이상 넘어가게 되면 일단 약간 탄력들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모멘텀이 나오지 않나. 그래서 4월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수급들을 보는 것도 중요하겠는데 신용잔고가 거의 뭐 19조 이상으로 들어가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좀 시장이 이걸 역이용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은 혹시나 종목들은 계속 움직이되 또 언제든지 또 챙기고 빠져나와야 될 수 있는 시간들도 조금 다가오고 있구나 이렇게 네. 해석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네, 시장의 변화를 이끄는 또 시대의 변화를 이끄는 혁신의 마음이 열려 있는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시장 참여 그리고 또 여기에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어쩌면 프리미엄으로 바뀌어 나갈 수 있는 그 주주 환원 정책을 요구하는 이런 적극적인 행동주의 펀드들의 움직임들 네. 이런 것들이 또 외국인 투자자의 마음까지도 더 많이 열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드는데 네. 글로벌 경기의 바닥과 함께 또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또 시점의 본격적인 변화가 일어날지는 지금 지켜봐야 되는 시점이다. 아까부터 또 강조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박스피에서 벗어날 세 가지 이유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짚어볼게요. 반도체인데요. 반도체가 그러니까 우리 수출을 주도하는 품목인데 그동안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수출이 크게 감소를 했고 그 가운데서 지난 3월 중순에 그러니까 금요일장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반도체 전 세계 최대 규모의 파운드리 클러스터,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300조를 투자한다는 소식이 큰 동력이 됐다고 설명해 주셨거든요. 관심주로 두면서 이제 투자의 시점을 좀 잡아본다면 어떻게 의견 주실까요? 네, 일단 시장이 그거 뚜껑을 열어보려고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죠.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이거를 뚜껑을 열어보고 거기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좀 확인할 것 같고 게다가 이제 또 본격적인 IR 얘기는 이제 4월 말쯤 나오겠지만 그때 이 정도 흐름이면은 그러니까 사이클만 보게 되면은 거의 이제 바닥일까 아닐까 이런 변화에 대해서 타진하는 것 같은데 근데 거의 이런 얘기 나올 시점이 저는 바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기본적으로 20조 영업이익 나오던 회사가 갑자기
확 쪼그라들었습니다. 근데 사이클에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나올 정도라고 하게 되면 안 좋다고 할 때가 저희가 본격적으로 동인을 해야 될 때인데 뉴스를 보게 되면 또 그렇게 안 나올 거 아니에요. 또 거기다 거의 뭐 삼성전자 망할 듯이 얘기 나올 거예요. 아마 그 실적 발표 나오게 되면요. 그럼 또 투자 심리가 위축되긴 하겠죠. 근데 그게 시그널은 바닥권에 대한 신호다라고 보시면서 대응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월별 수출 동향을 보면 또 답이 나옵니다. 지금 보면은 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수출 동향을 봤을 때 의외로 MOM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난달 대비해서 다 개선되고 있어요. D램도 그렇고 낸드도 그렇고 SSD까지 모두 다 수출 금액은 턴을 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거기서 잘 보시게 되면 아마 4월 달은 좀 주춤할 겁니다. 근데 이 금액을 보게 되면 P는 그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P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또 그렇죠. D램 가격 하락 추세고 별 영향을 못 줬을 텐데 월별 흐름을 보게 되면은 Q가 올라오다 보니까 이게 금액이 좋아진 걸 수밖에 없겠죠.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라고 하게 되면 중국의 변화라고 봐야 되겠죠. 중국이요? 예, 중국 쪽의 변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제조업 지표가 뚜렷하게 개선된 건 중국밖에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제조업 지표가 미국까지 좋아지기 시작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또 빠르게 변화가 나오겠죠. 그땐 다 눈치채버리는 거죠, 뭐. 예, 근데 저희가 그때 미리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미리미리 준비를 하실 것 같기 때문에 저희 이토마토에서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 준비를 하자. 월별 변화를 볼 생각을 못했어요, 반도체를. MOM을 잘 봐야 된다. 여기에 이제 P까지도 돌아서기 시작하면 수출 지표의 강력한 변화, 여기에 미국 쪽의 경기 턴어라운드와 함께 제조업 지수, ISM 제조업 PMI, ISM 제조업 지수들의 변화가 일어나면 이제 그때서부터는 반도체는 본격적으로 누구나 이제 알 수 있는 턴을 하게 된다라는 말씀인데요. 변화 조짐은 이미 나오고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채팅창에 되게 질문들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뭐 박스피에 머무를 세 가지 이유는 비중이 작아집니다. 예, 우리 채팅창에 그 코스피가 역헤드앤숄더 같은데요. 주봉상 역헤드앤숄더 같이 보이는데요. 라는 말씀 주시는 분이 피터님이 계세요. 네. 보통 기술적 분석을 보면서,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시장의 정황을 먼저 이해할 것이냐, 단순하게 기술적 분석을 가지고만 거의 포인트를 줄 것이냐라고 하게 되면 기술적 분석은 저는 제 여러 가지 매매상 한 종목의 아이디어가 더 중요하고 분석은 나중에 타이밍을 잡는 쪽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시장도 그런 게 모든 게 다 연결되긴 하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반대로 해석하게 되면 추세 저항을 돌파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다 분분하겠죠. 근데 거기에 대한 해답은 조금 기다리면 반도체 쪽에서 나왔었을 때 흐름들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겠죠. 여전히 뭐 반도체 쪽에 그런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말 그대로 헤드앤숄더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맞겠지만 그 반대의 스토리를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추세 저항 이후 힘을 내는 쪽, 이쪽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김인수 대표님은 반도체 관련주를 적극 매수하시고 트레이딩 하시는 시기는 언제쯤으로 잡으세요? 삼성전자 실적 발표 나오기 나서 어떤 사람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아직까지도 만약에 포지션이 없으시다고 하게 되면 미리 선점하는 포지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게 됐을 때는 보통 저희가 이제 그거는 구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반도체 쪽에서도 성장을 보느냐 아니면 사이클을 보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공정상에 나오는 전공정, 후공정이 달라집니다. 접근이. 그러니까 이번에 반도체 삼성전자를 비롯한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에 베팅을 한다. 전공정 쪽에 무게를 좀 주셔야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라 전공정 안에서도 뭐 앞으로 파운드리를 키울 텐데 나올 수 있는 첨단 공정에 대해서 좀 미세화 쪽에 강조를 둔다. EUV겠죠. 거기를 더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파운드리를 강화시키려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는 어쩔 수 없이 후공정을 더 육성을 하고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패키징. 그렇죠. 패키징부터 테스트는 우리나라가 좀 뻔해요. 근데 패키징 쪽은 앞으로 다양하게 변화될 부분들이 좀 많을 것 같거든요. 그 관련된 회사들 체크하면서 성장을 보게 되면 이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시고 하는 약간 이걸 뭐라 그러죠? 바벨은 아니고요. 네. 비중에 따라서 내가 반도체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좀 바뀌어지겠죠. 네. 그래서 투자 그 영역을 정하시는 것도 괜찮겠고요. 반도체에서 그렇게 바벨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EUV 후공정. 바벨이 되게 작으시네요. 바벨 전략으로. 네. 마지막으로 박스피에 머무를 그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도 짧게 좀 들어볼 텐데 오늘 원달러 환율이 어떤가요? 원화 약세를 첫 번째 이슈로 꼽아주셨거든요. 네. 의외로 지금 환율이 생각보다 그러니까 달러가 약한 거에 비해서 좀 강한 반전이 안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오늘 급등하는데요. 네.
아마 1,300원대에서 그렇게 크게 워낙 강세로 안 간다는 이유가 아무래도 지금 나오고 있는 한국의 여러 가지 실정들, 대표적인 뭐 무역 수지나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면서 나오지 않나 하는 측면들이 있는데 이게 본격적으로 또 변화될 때까지는 좀 시장이 어떤 크게 반응을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밖에 또 금리 관련된 얘기는 또 여러 가지 많긴 하겠지만 또 5월달 가봐야 되겠죠. 5월달 가봐서 지금 네. 나오는 분위기 그대로 이어지는지 이것도 좀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현재까지는 지금 5월 FOMC 금리 인상 동결 그 전망 비중이 어떻게 되나요? 그 사이에 또 나올 수 있는 또 지표들, 지난번에 나왔던 PCE 지표들은 일단 약간 꺾이는 걸로 나왔죠. 예. 그리고 이번에 또 보여질 또 3월달 CPI 있겠죠. 이걸 보면서 움직일 텐데, 근데 거기서 나오는 뭐 세부 지표들보다 저는 그 구성 항목 중에서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 주택 지표. 네. 제가 보통 얘기는 OEM이라고 합니다. 이게 중위권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쪽만 보는 게 아니라 중위권 쪽, 연준도 이걸 보지 않습니까? OEM 지표 같은 경우도 벌써 작년 대비해서 마이너스권이에요. 출발하다가 아직 기조가 이제 확연하게 두드러질 쪽은 제가 보기에는 한 5월달, 6월달 넘어가기 시작하게 돼서부터는 많이 꺾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게 반영되는 지표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하반기는 넉넉하게 이제 CPI 물가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보통 보면은 그러니까 매월 중반쯤 가서 미국의 CPI 언제 발표되나 하면서 이거 많이 봤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됐을 때 연준의 반응은 이제 앞으로 이게 핵심이겠죠. 뭐 파월 연준 의장이 디스인플레이션도 발언했지만 네. 뭐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물가는 꺾였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는 전문가분들 의견 확인하실 수 있는데 박스피의 머무를 마지막 이유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섹터의 쏠림 지속 여부 꼽아주셨어요. 네, 이게 그냥 관성이죠. 네, 의뢰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나 그쪽으로 갈래, 2차전지로 갈래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관성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것도 한번 체크해야 되겠죠. 네, 확산이 일어나면 박스피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그렇습니다. 있다고 네. 봐야 된다는 의견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범이란의 인사이드 아웃 킴과 함께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민수 대표의 유튜브 라이브도 오늘 저녁 6시에 있으니까요. 킴과 함께 월요일은 함께 저희도 함께 해주시고요. 킴과 함께 또 6시에 있는 방송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범이란의 인사이드 아웃 내일은 다른 초대 손님이 초대됩니다.